안녕하십니까. 토론 배틀TV의 자유영혼 논객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철수가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더군요. 어이없어서 소개합니다. 스스로 가장 구태의연한 정치 추태를 보이고 있으면서 정치공학적인 통합 논의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발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새정치를 부르짖는 그때의 이미지를 고수하려 애쓰는가? 지금까지의 모든 행보에서 그 어떤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원칙 준수를 보여주지 못했던 그가 무슨 낯짝으로 정치공학적인 논의가 갖는 구태의연함을 꾸짖고 있는가? 새정치를 화두로 하여 정치계에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실제 그가 실력 행사를 했던 모든 방식이 사실상 구태의연한 정치공학적 야합의 결과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명분과 사상에 동조하여 그와 합류했었던 이는 없었습니다. 그와 합류했던 것은 민주당에서 민주적 공천 시스템에서 소외된 정치인들이었지 그의 정책 노선에 동조하는 사상적 차원의 합류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력이 주목받는 와중에 거기에 자기 자리 하나 없을까 하며 기웃거리다가 함께하게 된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문재인이 민주당 내의 공천 과정을 원칙과 절차에 맞추어 민주적으로 진행하자 지역주의에 기반하여 인지도만으로 먹고 살던 구태의연한 정치 노장들이 집단으로 반발했었던 것. 그것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본인들이 그 기준에 못 미쳐서 공천 과정에서 소외되었었던 것을 두고 친문이 아니어서 억울하게 배제되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잡아서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민주당 내에서 반문재인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했었죠. 안철수는 그냥 그 지점을, 바로 그 약한 고리를 잘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공천 시스템에 대해 불만이 하나 가득하던 호남 출신 원로 정치인들을 잘 꼬드겨서 한 자리 얻을 수 있겠다는 식으로 현실적인 욕심을 자극했던 게 아닙니까?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등등 9세대 지역주의 정치를 대표하는 인물들, 새로운 시대에 걸맞지는 않지만 그 지역의 인지도는 높아서 의석 차지는 손쉽게 할 수 있는 구태의연한 정치인들. 그러나 민주적 공천 시스템에서 딱히 경쟁력은 없어서 민주당 내에서 공천은 받지 못했던 바로 이런 분들이 안철수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함께 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뭐 설마 하니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와 같은 9세대 정치인들이 안철수의 혁신 사상에 동조되어서 함께 했었겠습니까? 그리고 설마 하니 안철수는 뭐 박지원, 정동영 등의 9세대 지역주의 정치인들에게서 혁신과 미래와 젊음의 패기를 느끼고 그들과 함께하자고 했었겠습니까? 그 당시 호남 정치인들은 안정적으로 공천받을 곳이 필요했을 뿐이고 안철수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지역구 당선 가능성이 높은 머릿수 채우기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여기 어디에 명분이 있고 미래가 있고 혁신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게 진정한 정치공학적 야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가 호남을 텃밭으로 하여 다시 부활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낯뜨겁습니다. 이미 바른정당과 손을 잡을 때 호남은 스스로 발로 차버렸던 게 아니었나요? 자기 이득만을 위해 새정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호남 정치인들을 내세워서 호남을 이용해 먹고는 이번엔 바른정당 세력이 자기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아무런 대의나 명분도 없이 갑자기 보수정당인 바른정당과 손을 잡아버리는 안철수의 클라스. 이건 보통 낯짝 두꺼운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반문재인적 성향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기는 했으나 어디까지나 국민의당 시절 함께했던 호남 정치인들은 진보 세력이었습니다. 호남 지방은 진보의 텃밭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의 조율 없이 보수당과 손을 잡아버려요. 난 원래 중도였어 라는 변명이 통하는 상황일까요? 웬만한 낯짝을 가진 인물이라면 호남 사람을 위하는 정치 하겠다고 선거철에 그렇게 살갑게 코스프레 했던 것이 낯뜨거워서라도 갑자기 나는 보수당이 되겠다 라고 선언하지 못합니다. 원래 그는 호남에 대한 애정이 하나도 없던 인물이에요. 의석수가 탐이 나서 잠시 손잡았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냥 안철수는 국민의당 시절에 호남 정치인들의 의석수가 탐나서 손을 내밀었던 것과 똑같은 동기로 바른정당의 의석수가 탐이 나서 보수당과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구태의연한 정치공학적인 야합이죠. 전형적이지는 않나요? 아예 당대표 선택에 따라서 진보정당이 보수정당으로 탈바꿈해버리는 경우는 역대로 없었으니까 전형적이진 않다고 하겠네요. 더욱 추잡하게 구린내나는 정치공학적 야합이라 해야 맞겠네요.
정책 노선이나 사상의 통합 따위는 완벽하게 개나 줘버리고 오로지 정치공학적 유불리만을 따져서 행동하는 추태. 이렇게 노골적이기도 힘듭니다. 하루아침에 국민의당의 1등 공신들이었던 호남 의원들을 발로 차버린다? 물론 정치하다 보면 나중에 사상적 차이를 느끼고 결별하는 경우가 있을 수야 있죠. 새정치를 강조하시는 분인데 알고 보니 박지원, 천정배 같은 분들은, 그런 구정치인들은 그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나중에라도 깨달으셨나 보죠. 그런데 그렇게 나중에라도 깨닫고 생각을 바꿔서 확고한 자기 노선을 정했다면 일관성이라도 지키셔야죠. 왜 다시 호남에 가서 기웃거리십니까? 이게 보통 낯짝으로 가능한 행보인가요?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서 특정 정치인들과 결별한 것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이해해 드리는데 왜 다시 와서 아무 일 없었던 양 호남에서 빌붙어 보려고 기웃거리시냐고요. 저는 압니다, 왜 그런지. 철저하게 과거에 한번 꿀 빨았던 그 방법론 그대로 다시 뭔가 해보려는 단순무직한 의도 뻔히 보입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호남인들 지지로 재미 좀 봤다. 이번에도 똑같이 좀 어떻게 해보자 라는 심보가 제대로 엿보이는데 바보입니까? 호남이 안철수 당신이 좋아서 국민의당에 표를 줬나요? 호남이 사랑하는 터줏대감 올드보이들을 보고 표를 줬던 거지. 이미 그 터줏대감들 안철수 당신이 스스로 다 발로 차버렸잖아요. 무슨 유체이탈도 아니고 그렇게 안 좋게 헤어져 놓고는 다시 호남에 기웃거린다? 염치가 없는 사람이거나 정말 멍청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호남의 지지가 그때나 지금이나 나 때문이었다. 나 안철수가 대단해서 호남 사람들이 표를 줬던 것이다 라는 자뻑에 빠져있는 사람이거든. 적어도 셋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셋 다 안철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지금 안철수는 손학규 대표와 바른미래당의 당권을 두고 맞서고 있죠. 어떻게든 둘의 의견차가 좁혀지고 합의를 봐야 미래당으로선 유리할 텐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는 협의를 통해서 자신의 일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 문재인 후보와의 통합을 논의하던 시절 일각에서는 의미 있는 양보를 해그라도 했던 것처럼 미화시키던데 절대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권한을 조율하고 승복하는 식으로 해결하려 했던 게 아니고 그냥 밥상 엎어버리고 나 안 해! 라면서 깽판 치고 나와버린 게 당시의 안철수입니다. 이번이라고 안 그럴까요? 안철수는 결코 손학규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원만한 결론을 낼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이번에도 저번에 했던 것처럼 나 못해, 나 안 해! 라면서 밥상 엎어버리고 나가버릴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지지해줬던 호남 정치인들을 한 방에 발로 차버리고 눈앞의 이득에 눈이 멀어서 보수당과 손을 잡았던 안철수입니다. 그 말은 언제라도 자기 이득에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새로 잡은 보수당과의 손도 언제라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통은 그렇게 어렵게 뿌리치고 새 손을 잡았으면 걸어왔던 행보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면상 어느 정도 유지해보려는 노력이라도 하는 게 일반적인 염치를 가진 사람인데 안철수가 그런 염치를 가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자기를 떠받드는 세력들을 찾아서 새롭게 둥지를 트는 선택을 하리라고 봅니다. 아마 손학규와 권한 조율을 하기 이전에 나 못한다, 나 안 하고 만다 라고 박차고 깽판 놔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머리 복잡하게 토론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하느니 차라리 탈당하여 새 당을 만들거나 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안철수가 하겠다는 새 정치, 처음에는 대부분이 환호했습니다. 저 포함해서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어떤 것일지 사람들은 너무도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니까 그가 부르짖던 새 정치라는 것이 뭔지 제대로 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철새 정치, 이 철새 정치의 준말이 아니었을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과 붙었다가 명분 없이 손잡고 이득에 눈이 멀어서 발로 차버리고 대화와 타협은 없고 불통, 대화와 타협을 하느니 밥상을 찬다. 그게 바로 그가 말하는 철새 정치. 그게 아니었나. 아예 보수인지 진보인지부터가 스스로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극중주의라는 속편한 소리나 하고 있는 게 안철수의 지금까지의 행보입니다. 안철수 씨, 안철수 선배님, 저 역시 서울대 출신 의료인으로서 한때 다른 분야로 건너가 큰 성공을 거두신 멋진 선배님으로서 존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만큼 실망감도 극심합니다. 선배님, 그냥 병원 운영하고 소소한 인생을 사셨어도 선배님의 역량에는 딱 어울리는 행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건 절대 무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병원 운영 어려워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역량보다 욕망만 앞서는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 그 욕망을 부추겨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날파리들이 들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깜빵까지 가신 분이 바로 503번 죄수 박근혜 씨 아니십니까? 저는 안철수 선배님께서 깜빵까지 가실 분은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욕망을 부추겨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날파리들이 꼬일 만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신 분이시라는 점은 503번 박 씨와 너무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욕망을 접으시는 게 스스로를 위해, 나아가 한국 정치를 위해 바람직한 길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위는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